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 부동산입니다. 건물주죠.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 맘대로 내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뜻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되시죠? 왜 내 건물에 내 상가에 임대료를 왜 내 맘대로 내릴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뭐 많아요. 위례, 그렇죠? 위례, 세종, 요새 말 많죠. 마곡, 경리단 이런데, 특히나 이 경리단 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작전세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웃음과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죠. 여기 건물주분들 전부 다 뭐 살려야 되네 어쩌네 플랜카드를 거느니 임대료를 내리면 여기 세입자들이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 그 사람들도 좋고 당신들도 비워두느니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임대료를 낮춰서 임차인을 받는 게 비워두는 것보다 이득인데 왜 그럴까 하면서 뭐 합리적인 생각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경리단길의 건물주 분들이나 뭐 위례, 세종, 마곡의 이제 상가주 분들, 특히 그 프라자 상가, 구분 상가주 분들이 비웃음과 조소와 그 이해받지 못하는 처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런데 건물주의 욕심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건물 욕심이 그냥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임대료를 안 내리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앞에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아파트나 이런 것과는 달라요. 수익형, 그러니까 상가, 오피스텔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상가랑 월세 받는 물건들, 상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한테 매도를 하고자 한다면 그 매수인은 당연히 뭘 보고 들어오겠습니까? 월세 보고 들어오겠죠. 수익률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매각 가격은 월세 수익률을 곱해서 역산합니다. 그냥 아파트 그냥 주인분들이 얼마에 내놓겠다 그런 내놓는 게 아니에요. 월세에다가 수익률을 보통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국룰이죠. 4%, 요새는 3% 정도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십수년 동안은 상가 같은 경우에 4%, 수익률 4%를 보고 월세에다가 수익률 4%를 곱해서 역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 500만 원짜리 상가는 가치가 16억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와는 다릅니다. 관건은 열세죠. 그래서 임대료를 한번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익률 역산식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월 500만 원을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월 400만 원으로 건물주님께서 낮췄습니다. 수익률 똑같아요. 3.92%로 맞췄을 때 수익률 역산식에 의하면 월세 500만 원짜리 상가는 수익률 3.92로 맞췄을 때 뭐 연수익금, 연수익, 월수익금, 연이자 3.5%, 이게 스트레스 이자는 계산을 안 한 거예요. 3.5% 굉장히 낮게 지금 잡은 겁니다. 일단은 뭐 계산을 동등하게 하는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16억짜리는 실투자 대출금 40%라고 계산을 했을 때 실투자금 9억 6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거꾸로 가는 거죠. 월수익금 간주임대료 500만 원일 때 수익률 3.92를 곱해서 역산해 가면 16억이 되는 거예요. 16억. 그러면 400만 원일 땐 3.92로 하면 얼마가 될까요? 1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비워뒀습니다. 500만 원 1년을 비워뒀어요. 그러면 월세 수익은 빵원. 400만 원이면 4,800만 원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계약을 5년 아니면 10년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2년짜리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5년 차까지의 이제 임대료 수입이라고 했으면은 2억 4천만 원, 500만 원일 때는 400만 원일 때 1억 9,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5% 이율로 계산해서 매각 가격을 계산했을 때 500만 원짜리 상가는 16억이고요. 400만 원짜리 상가는 12억 8천만 원입니다. 공교롭게도 500만 원일 때 1년 차를 빵원, 400만 원일 때 두 개를 더하면 가격이 2억 4천만 원으로 같아요. 월세 수입은 같습니다. 1년 차를 꽁으로 날려도 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각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월세 때문에 얘는 그래도 16억, 얘는 100만 원을 낮췄기 때문에 12억 8천만 원, 차익은 3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월세 500만 원을 받는 16억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님께서 상가 월세를 400만 원으로 낮추는 그 순간, 그 순간입니다. 그 당일날, 당일부로 그 상가의 가치는 16억에서 12억 8천만 원으로 3억 2천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벗어나는 계산법이지만 이 바닥이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죠. 나 혼자 이게 이상하다고 한들 시세가 그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0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리고 뭐 매각 의도가 있어서 이제 부동산에 가셔서 이 건물주님이 내가 이거 뭐 16억에 산 거지만 요새 좀 경기가 어려우니까 15억에 내놓을게요 라고 하면 중개사님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라고 할 겁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은 국룰이죠. 월세 수익률을 곱해서 역산하기 때문에 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마음대로 파실 수는 있지만 그 부동산에서도 내놔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매물에 올려놓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500만원 400만원짜리는 이거 좀 케이스가 커서 금액이 3억 2천만 원이나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200만원 150만원짜리 귀염둥이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귀염둥이로 계산을 해봐도 똑같이 3.92% 수익률을 맞췄을 때 기대 수익 차이는 1억 6,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억 4천만 원짜리 상가가 50만 원을 낮췄을 뿐인데 그 순간 4억 8천, 그리고 월세 수익이 약간 차익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 내렸을 뿐인데 그냥 1억 6,600만 원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낮추고 싶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하죠. 공실로 비워두느니 임대료를 낮춰서 임차인을 받는 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게다가 공실로 놔두면 이 관리비를 누가 냅니까? 임차인이 없으니까 건물주가 내겠죠. 게다가 여러분은 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구분상가라는 게요,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장난질도 많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서 이제 관리인 선임 맨날 법정 분쟁이 일어나죠. 요새 얼마 전에 올 1월 달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돼서 약간은 개선이 됐지만 그렇다고 뭐 다이나믹 대한민국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관리비가 나와요. 그러면 임차인을 들이면 관리비도 안 나갈 테니까 이런 게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임대료를 낮추는 그 순간 건물의 상가의 가치가 대폭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이 상상 외로 큰 금액이 대폭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것이죠. 렌트프리죠. 똑같아요. 여기 렌트프리. 관리비라도 아껴보자 라는 생각이 뭐 그런 거 요인도 있을 수가 있겠죠. 1년 차 수입을 그냥 1년 렌트프리로 줘버리는 게 그 임대료를 낮추는 것보다는 안 받아버리는 게 건물주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담보대출, 대출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거 아닙니까? 40%든 몇 프로든 받았는데 만기가 됐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 가액이 16억, 3억, 6억 4천이면 굉장히 저렴이 상가인데 여기에서 1억 6천이나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재계약할 때 은행에서 기존의 계약 그거대로 해주겠냐라는 거죠. 옛날에 2012년 이전에는 재계약 이전에도 담보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면 은행에서 중간에 이자 잘 내고 있는데도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몰상식한 행위가 버젓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나마 2012년에 그쯤에 개정이 돼가지고 중간에 이자만 잘 내면 은행에서 뭐 이렇게 쪼지는 않아요. 단지 재계약할 때 굉장히 기존 조건보다 악조건의 계약이 돼야겠죠. 거기에다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임대차 보호법을 끼얹어 버리면 방금 말씀드린 임대료 하락 두 사이클, 뭐 짧게 1년씩 해서 두 사이클이면 바로 원금, 여기 보시는 대출금 빼고 원금 실투자금 9억 6천 잠식에 들어갑니다. 한번 잠식에 들어가면 아시죠? 이 사이클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점점 커지죠. 톱니바퀴가 점점, 물레방아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잠식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이렇게 한 5년 정도 결단을 못 내리고 질질 끌었을 때
9억 6천도 네, 어느 순간에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료는 건물주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하는 어떻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건물주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애시당초 그렇죠.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을 자리에 네, 그 상가나 뭐 이런 것들을 수익형 부동산을 구매한 원죄가 있겠지만 파멸을 의미해요. 말라 죽는 것과 말라 죽는 것 그냥 계속 비워도 공실로 놔두고 말라 죽을 케이스보다 임대료 인하했을 때 파멸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의외로. 그래서 대출이 없어야 여러분 뭐 간물주 뭐 위에 뭐 간물주 하는데 간물주란 네 그렇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다 가지고 뭐 구분 소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칸칸이 말고 다 갖고 있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출이 없어야 간물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임대인 중에 네, 간물주 네, 대출이 없는 임대인은 5% 이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들이 임대료 안 내 비오더니니 뭐 경리단길에 뭐 건물주들 욕심이 많니 하는 그 비웃음과 조소와 그 사람들이 5%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미심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요새 그 역병 때문에 네, 역병군주 이모모 씨의 그 수하들과 그분들이 많이 퍼뜨려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 역병 관련 뭐 착한 건물주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냅다 물었죠. 그래서 뭐 이겁니다. 착한 임대인, 착한 건물주. 뭐 임대를 인하하면 거기에 50%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겠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사 타이틀은 그런데 까보면은 그걸 돈으로 준다는 것도 아니고 세금에서 까준다는 내용이죠. 그것도 좀 어이가 없는데 그 세금에서 까준다 그래 놓고 뭐 50 반은 정부 부담 이 말이 안 맞죠. 게다가 착한 그러면 안 해주면 나쁘단 얘기잖아요. 그런 프레임 아닙니까? 이상한 프레임이죠. 해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지 못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이거 좀 이상합니다. 게다가 법 상정이나 하고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정부분들은 저는 네, 항상 정부나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설레발을 항상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분들은. 그래서 상정이나 하고 절차나 좀 대충 기본 절차라도 밟아놓고 발표를 해서 상생하자. 응? 너희들이 임대료 내려주면 임대인이 까주면 뭐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방안이나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고 상정이나 해놓고 언론에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상해요. 프레임도 이상하죠. 착한 임대인이래요. 그러면 안 해주면 나쁩니까? 게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건물주 그러니까 간물주는 네, 5% 이하입니다. 대출 없는 사람은 5% 이하예요. 대부분의 건물주 임대인들은 네, 사실 그들 위에 주인이 따로 있죠. 이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주인이죠. 그래서 대출 없는 극소수 진짜 간물주가 아니면 착한 임대인 이거 들어주기 굉장히 힘듭니다. 뭐 인터넷이나 뭐 미담처럼 내려온 사례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 안 해준다고 대부분의 그 임대인들은요 은행이자 갚기 급급합니다. 게다가 요새 불황에다가 공실에 아주 그냥 환장하죠. 세금에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물건을 게다가 자영업이 폭망하는 시류를 입지 못하고 상가를 매입한 원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라고 무슨 여유가 있고 막 마음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를 내린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진짜 간물주는 네, 5% 이하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없는 극소수 진짜 간물주만이 임대료를 내 마음대로 임대료를 내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가능합니다. 일반 상가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내리는 순간 네, 다 말씀드리고 아까 전부 다 해석을 해드렸을 겁니다. 내리는 순간 즉시 파멸합니다. 그냥 공실로 비워둬서 조금씩
말라 죽는 것보다 파멸 속도가 더 빨라요. 거기에 임대차 보호법을 끼얹으면 말라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리는 것보다 말라 죽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들한테. 그래서 아까 제목대로 건물주, 임대인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내 맘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기존에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 네, 어디에서 뭐 이렇게 팔랑팔랑 하시는 분들은, 네, 상가 투자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